우선은 그 지방정부 주도의 그 이민정책, 그러니까 지역특화 이민비자 시범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지역에 잘 정착시키는 게 인구 소멸 지역을 방지하고 농업, 그 다음에 어업이 사는 길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많이 간과하는 게 캐나다 사례, 호주 사례, 그리고 다양한 외국 사례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 준비되는 과정들에 대한 논의가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겉으로 나타난 표면만 보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정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정책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은 지역의 산업을 생각하고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생각을 해서 경제 이민 정책으로서 이민 정책을 생각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방향성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 특화 이민 그 비자 사업은 경제 이민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 이민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되고 고용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산업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 측면에서 지역의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을 생각하고 산업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지역 행정기관이 그럼 지역 이민 비자 특화 이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 퀘스천에 저는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산업에서 어느 일자리에서 일자리가 비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산업에서 내국인은 몇 명이 고용되고 있고 외국인이 몇 명이 고용되고 있고 이 외국인 중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민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는 향후 인구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한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이민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민 정책을 그 지역한테 그냥 떠밀듯이 맡겨둘 수 있는가 하는 퀘스천은 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방 정부에서는 기초 데이터랑 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에 기반해서 인구 정책에 대한 고민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고 분석이 선행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어느 산업 부분에 어떤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정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민자들이 결국에는 지역에 정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정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정착의 문제를 그러면은 그 지역 기존에 있던 지역 주민과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정착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지역 특화 비자 시범 사업을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갔던 지역 중에서 경상북도가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구체화시켰던 지자체로 저희가 기억을 해서 이 사례를 넣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도 단위로 외국인 공동체과라는 거를 현재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비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비자 프로세스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자 그런 프로세스,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도와주는 센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지역 내에서 처음에는 한국말도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지역이 직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의 집을 알아보고 생필품을 사려면 여기 마트에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도움을 받게끔 시군 단위에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차후 계획안을 지역 특화 비자가 일자리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부서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도 단위에서의 지원 체계, 시군 단위에서의 지원 체계를 갖출 그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지역 단위에서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지 그냥 제도만 만든다고는 저는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기업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 특화 비자 사업 시범 사업과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캐나다 이제 애틀란틱 이민 시범 사업인데요. 이게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정확히 보면은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그 이민 대상자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력을 약속하고 이 이민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농가 경영주, 농업법인 대표는 이런 것들을 과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정부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선결되지 않으면은 그 이주민들은 이민자들은 그 지역에 남아있질 않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업주가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 기업 환경을 바뀌어야 되고 노동 환경을 바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 기업의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민의 준비인데 결국에는 우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 농업 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그 사업주들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은 대부분 그냥 투입 요소 중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농업 경영주나 혹은 농업 법인들의 대표자들의 시각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농업 부분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지역의 텃세라는 것도 존재하고 빈집 많다고 하지만 진짜 농촌에서도 살만한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진입장벽들을 어떻게 지역 내에서 해결을 할 것인가 이 논의가 같이 따라붙을 때 이민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지 그냥 이민 정책 중요하고 지역 소멸이 되니까 지역이 알아서 해야 돼 라고 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